월급이 되게 짜요, 원장. 얼마 정도예요? 레지던트 월급. 거기는 750만 원. 저희 때 270만 원이었어요. 네, 원장님 그때 그거는 20년 전이라뇨. 도쿄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월세가 한 1,000만 원 이상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가나셀 긴자원의 원장 백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가나입니다. 네. 오가나셀의 오가나. 오가나세르 오가나 데스. 수련의 과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일본과 한국의 이제 대학병원 시스템 수련 과정의 차이.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 하잖아요. 한국부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졸업을 해요. 6년을 졸업을 하고 인턴을 1년을 하고, 인턴 끝나고 나면 레지던트를 합니다. 보통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나머지 과들 같은 경우는 4년을 해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하고 전문의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대학병원에 거의 먹고 살고 하다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은 이제 근데 수련 과정은 솔직히 기간은 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네네네. 뭐냐면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길어서 뭐냐면 초기 연수위가 2년이고 네. 그다음에 인턴인가요? 예, 인턴. 인턴 2년. 인턴이 2년인데 인턴 2년을 안 하면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되게 큰 차이네요. 한국은 인턴을 안 해도 바로 개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인턴도 안 하면은 개업도 못 하고 그다음에 어디 보험 진료도 자기 이름으로 처방전도 못 내고 그다음에 비보험도 제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연수위는 필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과에 들어가 가지고 보통은 4년이나 5년이 보통 많은 것 같아요. 피부과도 5년이고 성형외과도 5년이고. 피부과 5년 동안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논문이 원장님 피부과가 미국은 피부과 3년이에요. 논문 몇 개예요? 한국? 한국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근데 일본이 논문이 3개에다가 발표가 엄청 많고 8개인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뭐 증례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피부과 한국은 저 때는 전문의가 아마 제1저자 하나에 제2저자 한 두세 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부과 이제 전문의 따기가. 피부과가 그리고 사실 되게 미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질병으로 들어가면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학문이긴 해요. 진짜 대단하죠. 뭐 더모스코피 보는 거 이제 성형외과는 이제 왔어요. 때려 왔어. 그러면 이건 잘 몰라. 이러면은 피부과로 보내. 그러면 걔네들이 진단명을 이제 적어줘. 이거 양성이냐 악성이냐 몇 미리 마진으로 떼야 되냐 해서 예쁘게 떼주는 데가 성형외과인 거고, 그걸 이제 더모스코피 같은 걸로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뭡니다 하는데. 근데 잠깐 돌아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은 수련 기간 중에 주 7일이잖아요. 주 4일은 무조건 수련병원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무를. 그리고 나머지 주 3일에 대해서는 왜냐면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되게 짜요, 원장. 얼마 정도예요? 레지던트 월급. 그게 또 이게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 대충 알려주세요. 대학병원은 한 도쿄대. 도쿄대는 진짜 짜요. 25만 엔, 30만 엔. 한 달에. 많은 건데? 아유, 원장님 요새 한국 물가 많이 올라서 요새 한 4, 500 받아요. 저희 때 270만 원이었어요. 네, 원장님 그때 그거는 20년 전이라뇨. 라떼는 한 12, 13년 전 300만 원. 그래서 도쿄대나 아니면 저도 이제 자예의대 있었을 때 학연으로 자예의대를 갔는데 월급이 한 27만 엔인가 30만 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바라시. 근데 만약에 그게 사립병원에서 수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루가 국제병원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 거의 사립으로는 탑1 아니면 탑2 병원이거든요. 삼성병원, 아산병원. 삼성 아산쯤 돼요. 맞아요. 그 월드 랭크에서도 삼성 아산보다 좀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거긴 얼마? 거기는 750만 엔. 75만 엔.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75만 엔 되게 많잖아요. 그거이네. 거기서 알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 3일 정도 알바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실은 좀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는 왜냐면 주 1일 정도는 당직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루는 빼야 되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알바 시세가 이제 세 전으로 한 번 가면은 100만 원. 500만 원. 그럼 한 달에 8번 가면은 800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 세 전.
세전. 때부터 페라리로.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후로 하면은 저도 했을 때 한 성루가 국제병원 있었을 때는 한 1,000만 원 이상은 벌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생활할 만해요. 근데 도쿄의 생활 물가를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도쿄의 생활 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1,500만 원이면 생활할 만하죠. 물론이죠. 생활할 만하죠. 가족도 꾸려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입국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도쿄대 성형외과나 뭐 예를 들어서 GK 성형외과나 뭐 게이오대 성형외과 물론 아주 이름 네임밸류도 좋고 좋은 대학이긴 한데 실제로 거기 가면은 한 달에 이제 월급이 알바를 뭐 이렇게 해도 정말 이건 좀 어두운 얘기인데 알바 자리를 의국이 정해주는 데도 있어요. 주 4일이잖아요. 그럼 주 이틀 갈 수 있는 데를 정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월급이 되게 짜요. 한 50만 원 하루 갔다 오면 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은 도쿄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월세가 보통 원케이 뭐 이런 걸 살려고 하면은 한 15만 엔 정도는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생활비 해야 되지, 후배들 밥도 좀 사줘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4, 50만 엔 정도로는 많이 빠듯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은 레지던트가 한국보다는 좀 여유로워요. 경제적으로. 한국은 근데 열정페이. 원장님 근데 한국은 여유로워요. 왜냐면은 돈 쓸 시간이 없어. 진짜.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원장님이 차를 사셨거든요. 그냥 한 방에. 저는 은행과였어요. 은행과. 마이너스 통장. 진짜 한국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뭐 사 먹어봤자 커피잖아.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쨌든 일본에서는 외부 활동, 외부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 이런 게 좀 약간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한국과 가장 큰 차이였다. 그리고 인턴도 좀 길고 인턴을 하지 않으면 밖에서 의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레지던트 생활은 다른 회의 활동을 못하는 게 스케줄 자체가 너무 빡세서 스케줄도 빡세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한국 문화 자체가 겸업 금지가 항상 걸려 있어요. 한국은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겸업 금지가 기본 매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대학병원들이 워낙 이제 박봉을 주니까 그래 너네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 약간 이런 알바 문화식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